안녕하세요. 바둑인TV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타이젠 8단 학생과 진행한 1대1 개인 레슨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8단 정도면 아마추어 최정상급이지만 9단의 벽을 넘기 위해서는 디테일한 부분에서 결정적인 한 수가 필요합니다. 이번 레슨을 통해 그 비결을 공개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개인 레슨인 만큼 아주 정밀하게 파고들어 봤는데요. 총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정석의 선택, 형세 분석, 판을 읽는 법. 자, 그러면 하나하나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학생분이 흑이고요. 제가 백입니다. 치수는 정선의 30집인 만큼 백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초반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화점, 소목, 소목. 대각선 포석을 선택했는데 원래라면 귀를 가져갔겠지만 지금은 치수가 조금 높기 때문에 날일자 걸침을 통해 조금 더 어려운 바둑을 선택해 봤습니다. 자, 날일자 걸침하고요. 덮고 같이 덮었어요. 기세죠. 자, 여기서 백은 두 가지 정석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마늘모로 붙이는 것과 반대로 느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느는 수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렇지만 이 정석의 경우 백이 후수를 잡게 되고요. 하변을 뺏겨야 되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썩 좋은 결과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전에는 붙이는 정석을 선택했고요. 붙이는 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흑이 예를 들어 빠져서 받아줬을 때 바로 날일자를 가겠다라는 생각을 담고 있어요. 만약에 그냥 날일자를 가게 된다면 찌르고 붙이는 게 강력해요. 백돌 한 점이 죽으면 안 되니까 호구로 지켜야 되는데 단수까지 선수로 당한다면 지금 백돌의 위치가 어디로 있죠? 이 선으로 다가 있죠. 이렇게 되면 하변을 지켰을 때 흑이 굉장히 이득을 본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하나 붙여놓고 날일자로 지켜놓은 다음 하변을 흑이 지킨다면 날일자를 통해서 우하에서는 흑이 조금 이선으로 돌이 많이 가게 하고요. 백돌이 조금 더 활발하게 만들어 주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전에는 저의 의도를 파악했는지 젖히는 수로 응수를 했고요. 만약에 이때 백이 막는 정석을 선택했다면 단수를 때린 다음에 하변 쪽을 지켜버렸을 거예요. 물론 흑돌 한 점을 잡는 게 두텁긴 하지만 흑이 다시 한번 손 빼서 귀를 가져간다면 백의 수순들이 너무 느리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은 중앙으로 젖히는 정석을 선택했고요. 이 정석은 어떤 의미냐면 단수 치고 보통은 호구로 지키거든요. 최대한 이득 보기 위해서. 그러면 단수 치고 하나 늘어두고 한 칸을 뛸 때 양단수까지가 한 가지 정석입니다. 그런데 이 정석 지금 누가 선수죠? 네, 백이 선수죠. 백이 지금 좌기에 큰 자리를 간다면 이 정석은 백의 성공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흑도 이 상황에서는 단수를 쳐두고 가만히 느는 게 포인트였고요. 부분적으로 이렇게 정석이 진행된다면 원래는 백이 좋은 정석이에요. 그렇지만 좌기에 큰 자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흑도 선택할 수 있는 정석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실전에는 백돌 한 점을 축으로 제압을 했어요.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나쁜 수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요. 이제 인공지능으로 복기를 해본 결과 흑이 한 점을 먹는 거의 대가가 단수치고 늘었을 때 막는 걸 무조건 둬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때 여기를 살리게 되면 날일자를 당하는 순간 이건 흑이 지금 집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막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좌하기를 막히면서 이 아래의 정석 두 개의 변화도는 백이 이득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차이는 한 집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백이 좀 기분 좋게 풀려있는 바둑입니다. 자, 한 칸 낮은 협공으로 해서 정석이 만들어졌고요. 이 정석은 그냥 5대5입니다. 여기까지가 하나의 정석이에요. 나중에 한 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눈목자로 지켰을 때 확실히 흑도 행마가 좋죠. 수들이 인공지능 공부를 많이 한 게 티가 납니다. 백이 들어왔을 때 젖혀있는 타이밍도 좋았어요. 한 칸 띄웠을 때 먹은 것도 두터웠고요. 그런데 무슨 실수가 있었냐? 이때가 문제였습니다. 만족을 한 것 같아요. 상변에서 백집을 다 없애고 흑집을 만들었다 보니까 아, 이 정도면 내가 이득을 봤지 라고 생각해서 살짝 느슨하게 뒀는데 이 수가 어떻게 보면 이 바둑에서 패착으로 보여집니다. 어디를 뒀어야 됐냐면 가운데 약점을 노렸어야 됐어요. 저도 여기를 노릴 거라고 생각해서 만약에 이쪽으로 들어온다면 한 칸을 띄워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뜻은 마늘모를 둘 때 위로 연결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면 뚫고 끊어도 양호구 모양으로 지켜지기 때문에 돌파가 가능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한 칸을 띄었다면 뭐 예를 들어 뚫는다거나 했을 때 백도 다음 수가 있죠. 이런 식의 싸움을 그리고 있었는데 이게 중앙으로 나오게 되면 상변 백돌이 아직 못 살아 있어서 흑도 충분히 해볼 만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전에 눈목자로 한번 느슨하게 두니까 백이 한 칸에 선수해 두고 날일자를 먼저 가버리면서 중앙 약점이 없어지는데 흑은 지금 상변이 못 살아 있으니까 또 지켜야 돼요. 그래서 백이 여기 삭감해 왔을 때는 꽤 유리한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은 만약에 호선 바둑이었다면 9집 반 정도로 백이 좋은 상황이고요. 만약 치수가 정선의 30집이라고 하면 여전히 흑이 20집 이상 좋은 상황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먼저 형세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흑의 집은 지켰다라고 판단하고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먼저 이런 집을 셀 때 팁이 하나 있는데요. 직선으로 사각형을 만든 다음에 곱하기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예를 들어 빠지는 건 지금 먹는 게 있으니까 선수잖아요. 그럼 세 줄까진 집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하나, 둘, 셋 하고 네모니까요. 그냥 선을 세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3 곱하기 7은 21. 이러면 셀 때 훨씬 쉽게 셀 수 있어요. 때려 먹은 거 22, 25. 귀는 100이 들어가면 거의 100집이기 때문에 안 셀 겁니다. 25집. 여긴 나중에 하나 지켜야 되니까 4집, 29집. 그리고 좌상은 나중에 단수 선수죠. 한 14집 정도 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18집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까먹어도 돼요. 아까 3 곱하기 7은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26. 그럼 합쳤을 때 몇 집이죠? 여기는 두 개 합쳐서 몇 집이었죠? 18집이었죠? 그 다음에 여기는 26집. 합치면은 30, 43집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43집 정도 나 있는데 문제는 백도 이 바둑은 굉장히 두터워요. 먼저 좌하기. 원래라면 어떻게 세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전체적인 바둑의 흐름이 백이 두텁기 때문에 거의 다 집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먼저 사각형. 4, 4, 16에 돌 하나 있으니까 17 하고 이쪽으로 10집, 이쪽으로 10집, 20집 더해줘서 대략 37집 정도 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는 빠지고 받는 걸로 봤을 때 대략 8집 정도. 여기 두 개 합쳐서 10집 세면 될 것 같아요. 백은 합쳐서 한 50집 정도 나 있고요. 흑은 아까 몇 집이었죠? 흑은 아까 26집에 18집을 더했으니까 44집에서 45집이라 그냥 보면 되겠네요. 그럼 집으로는 백이 지금 5집 정도 앞서는데 뭐 예를 들어 덤이 일단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흑이 30집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흑이 25집 정도 좋고요. 그리고 100집을 좀 과하게 센 느낌이 있는 게 여길 붙이고 젖히고 호구치고 하면은 거의 수가 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다면 여전히 흑이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고요. 이렇게 포석이 만들어졌다면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100집이 중앙으로만 더 나지 못하게 제압을 해두고 귀에 수를 내려갔다면 흑이 이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실전에는 한 칸을 띄어서 공격하는 선택을 했는데요.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 얻을 게 없어요. 공격을 통해 중앙에 세력을 쌓아봤자 어차피 백은 좌하기의 모양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득이 없죠. 오히려 우변 쪽이 백이 돌이 들어오면서 조금 전에 26집까지도 그려볼 수 있었던 곳이 집이 거의 10집 정도밖에 남지 않죠. 그러면 15집 가까이를 손해본 거기 때문에 중앙 돌이 의미가 없을 경우에는 집 손해가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붙이는 수는 만약에 제가 이 바둑이 호선 바둑이었다면 한 칸으로 정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덤이 30집이나 있다 보니까 좀 더 적극적인 수를 선택한 거고요. 싸움 자체가 치열하게 만들어졌는데요. 문제는 이때 흑이 조금 경솔하게 생각했던 것 같은 게 중앙 백돌이 공격이 안 되는 순간 흑돌이 엄청나게 열기 때문에 지금은 반대편에 늘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백돌을 압박하려는 걸 생각했어야 되는데 선수를 잡는 데 급급하다 보니 백돌을 거의 살려줘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니까 우상이 지금 흑돌이 너무 약해요. 그런데 우하도 아직 살아있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 지켰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선수 교환해두고 치중 가고 늘었을 때 이때는 거의 역전이에요. 백이 20집 이상 유리한 상황인데 물론 아직은 30집이 있어서 진 건 아니지만 흐름이 백 쪽으로 넘어왔다 라고 보여지고요. 자, 여기서 찌르고 여기까지 다 좋았거든요. 잘 살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중요한 게 무엇이냐? 형세 판단입니다. 이렇게 해서 살리고 날일자까지 진행이 되었는데요. 지금도 한번 집을 세워볼게요. 먼저 중앙 흑집은 백이 연결했을 경우에 빅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양은 반반으로 세주셔야 돼요. 흑이 뒀을 때는 9집이 만들어지니까 절반인 4.5를 세주셔야 되는데 그냥 5집이라고 볼게요.
합쳐서 9집. 여기 아까 셌었죠. 14집이라고. 그럼 합쳤을 때 23집, 그리고 25집. 중앙은 아직 집이 아니니까 흙은 다 합쳐서 25집 정도 나 있습니다. 100은 2점 먹었으니까 4집에 7집, 10집, 13집, 그리고 여기 아까 10집 정도 난다고 했죠. 23집, 33집, 35, 40, 45. 100은 대략 50집에서 55집 사이로 나 있고요. 흙은 25집 정도 나 있으니까 지금은 거의 다 따라잡았다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여전히 흙이 잘 두면 흙한테도 승산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냥 거의 5대5가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은 이런 자리 붙이는 것도 되게 좋은 맥점입니다. 뒤로 지키게 되면 느는 거가 선수거든요. 여기까지 다 선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젖힌다면 쉽게 안 죽어요. 물론 중앙 흑돌이 못 살아 있으니까 바로는 결행하기 어렵겠지만 붙이는 자리가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실전에는 단수를 쳤는데요. 이거는 만약에 선수라면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후수죠. 백이 중앙에 한 번 더 오면서 흑의 한 수가 약간 놀아버리는 느낌이 있고요. 이렇게 선수 교환하고 패를 들어갔는데 아마 이때는 흑이 많이 나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직 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무리한 판단이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백감 쓰고 때리고 날일자로 공격하니까 흑돌이 지금 너무 위험하죠. 자, 여기서 제가 중앙을 공격했는데 이때는 만약에 여기를 붙였다면 여전히 아직은 어려운 바둑이었을 것 같아요. 여길 붙인다거나 여길 붙인다거나 하면 죽을 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실전엔 여길 때리는 선택을 했는데 마늘모를 가는 순간 거의 죽었습니다. 실전에도 움직이는 걸 여러 번 해봤지만 네, 백돌이 너무 강하죠. 전체적으로 다 강하니까 살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자, 이 바둑을 통해 우리 타이젠 8단 학생분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선 만족하면 안 돼요. 내가 조금 이득 봤다고 해서 만족을 해버리면은 상대편이 바로 따라잡아 버리거든요. 그래서 공격할 곳이 보인다면 바로바로 공격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거였죠. 이때 둔다면 바로 공격하는 거. 이런 거 놓치면은 기회가 잘 안 와요. 이런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전 상황에서 정석 진행을 할 때 이거는 물론 저도 착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무조건 타이전 8단 학생분이 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항상 상황이 어떤지를 잘 봐야 돼요. 지금은 좌하기가 너무 급하기 때문에 늘어서 조금 손해 보더라도 반대편을 지키는 거를 생각하는 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진행 자체는 백이 좀 이득을 봤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기서 한번 당하고 나서 이때 형세 판단이 중요해요. 저희가 덤이 지금 30집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지켜놓고 그러면 백도 막상 해볼 데가 없거든요. 이런 거 두고 있으면 그냥 하변 뺏는 순간 이건 집부족이에요. 왜냐면 백이 세력을 쌓아봤자 중앙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바둑은 내가 두고 나서 여기서 과연 뭐가 만들어질까를 계속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야 조금 더 좋은 바둑을 둘 수 있고요. 형세 판단을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둔 수의 근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3을 둔 근거는 지금 집이 흙이 많기 때문에 하변에서 백한테 집만 안 준다면 이길 수 있다는 판단으로 3을 둔 거예요. 그렇다면 2는 어떨까요? 2는 근거가 부족해요. 그냥 지켰으니까 나도 막아야지. 이런 근거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는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상 내가 둔 수에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좋은 수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바둑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